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언제 아플지 모를 미래를 위해 성실하게 준비하는 제도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소중한 혜택을 외국인이 공짜로 받아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먹튀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혜택만 챙기고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요. 더 놀라운 건 이 먹튀 방법이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꿀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데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노하우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라는 다소 충격적인 주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사례는 최근 4년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죠. 2020년 중국인 건보 자격 취득자는 3만 명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무려 5만 6,42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신규 자격 취득자는 오히려 줄었는데 말이죠. 이게 단순한 통계 변화는 절대 아닙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을 하오양마오, 즉 양털 뽑기 대상으로 보고 본국 커뮤니티에 활용법까지 공유하고 있었죠. 스케일링 싸게 받는 법, 공짜 건강검진 받는 요령, 심지어 보험료 안 내고 치료받는 병원 리스트까지 퍼지고 있다니 이쯤 되면 충격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누구는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누구는 잠깐 들어와 수천만 원의 혜택을 받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한국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쏟아부은 건강보험료를 엉뚱한 중국인들이 다 써버리고 튀어버리는 것이 말이 되나 싶은데요. 예를 들면 2020년 한 중국인은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간질환 치료에 9천만 원을 쓰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핵심은 피부양자 제도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있으면 그 가족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것이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경우 배우자 자녀는 물론 부모, 형제, 심지어 장인 장모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슨한 기준 덕분에 한 명이 수많은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리고 이들을 초청해 수술과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게 한 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정부는 2023년부터 제도를 일부 강화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예외 규정이 많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우리와 달리 피부양자 제도가 아예 없는데요. 중국 건강보험은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국처럼 가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꿀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은 외국인 가입자 중 유일하게 거의 매해 적자를 기록한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 마이너스 987억, 2021년 마이너스 109억, 2022년 마이너스 229억 원이나 되는데 2020년에는 통계의 오류로 처음엔 적자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365억 원 흑자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 수치를 단순히 흑자냐 적자냐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 해 기준으로만 보면 흑자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누적 통계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뚜렷해지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인에 의한 누적 적자는 무려 2,204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미국, 베트남, 필리핀 등 대부분 국가들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제도와 시스템의 허점이란 겁니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 이러한 건보 먹튀 방법이 중국 SNS에서 하나의 정보 콘텐츠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샤오홍슈, 바이두 같은 플랫폼에선 하오양마오, 한국 보험 양털 뽑는 법 같은 키워드가 유행하고 있죠. 38,000원으로 치과 치료 풀코스 받기, 한의원 침, 부항, 물리치료 싸게 받는 법, 공짜 검진 받을 수 있는 기관 리스트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하는 인기 콘텐츠입니다. 한국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공자원을 수익률 200% 투자로 포장하고 있다는 현실, 정말 씁쓸하죠. 얼마나 한국을 호구로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런 콘텐츠가 놀이처럼 소비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가 최근 들어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한 대로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이제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죠. 또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외의 가족은 쉽게 등록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121억 원 가량의 건보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먼데요. 등록된 피부양자 수는 여전히 11만 명 수준이고 건보 가입자 2명 중 1명꼴로 피부양자를 올리고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호주의 적용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반대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보험은 복지이지만 그것이 무한정으로 제공되는 공짜는 아닙니다.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에도 엄격한 기준, 상호주의 원칙, 적절한 기여도를 따져야 할 때입니다. 피부양자 제도도 더 세밀하게 개편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체류 기간이 아니라 실제 동거 여부,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해 등록 기준을 엄격히 해야겠죠. 제도 악용은 선의의 외국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래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훌륭한 제도이죠. 누구나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이건 자랑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악용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죠. 건보 재정이 줄면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인데요. 부당한 시스템을 바꾸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문제, 이제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